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영상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질문 있는 사람은 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은 기말고사 범위가 우선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총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수업들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그냥 한번 보면서 뭐 살짝 뭐 외우는 거, 그리고 간단한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지구의 기후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얘들을 그냥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얘들을 쭉 보고 마지막으로 다음 단원 넘어가서 계산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선 이게 선생님이 그 아이패드가 그 교과서 요거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엘니뇨는 아니냐 바로 다음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구의 기후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3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자 굿노트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굿노트 가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 그리고 빙하학자, 그리고 천문학자 3명이 나와서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지 않았던 정말 옛날 시대의 기후들을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사람들이 살았을 시기에는 그냥 우리들이 적어놓은 자료들이나 그런 걸 보면 되겠지만 그 이전 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시대에는 인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이제 기후들을 알아내는데 우선 고생물학자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고생물학자가 이제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꽃가루 화석, 그리고 미생물 화석, 좀 화석 종류가 많네요.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 등으로 기후변화를 알아본다고 하네요. 정말 간단합니다. 꽃가루 화석은 뭐냐면은 화석이 옛날에 있던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꽃가루 화석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꽃가루 화석을 보니까 이 꽃가루 화석은 되게 온난한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꽃가루야. 그러면은 그 지역이 옛날에 어땠다? 온난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꽃가루 화석은 그렇게 알아보는 거고, 미생물 화석은 미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일반적인 뭐 대표적인 화석 가지고도 조사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옛날 같은 정말 예전 시대, 성칸부리아 시대나 뭐 고생대 초반쯤 되면은 당연히 미생물 가지고가 좀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정말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옛날부터 존재했던 놈들이고 그 개체수도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생물을 조사해서 보니까 이 미생물은 되게 온난한 기후에서 잘 이제 번식하는 미생물들이야. 그러면 이 지역은 그 옛날 시대 때 굉장히 온난했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무의 나이테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댕강 잘라 놓으면은 나무 나이테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 넓은 지역은 우리가 확 자란 시기고, 요 진한 지역은 조금 자란 시기예요. 뭐냐면 온난한 시절에 자란 거고, 요거는 되게 추운 시절에. 그래서 보통은 사계절인 경우 여름에 쑥 자라고 겨울에 조금 자라죠.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나니까 한 살, 또다시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요렇게. 그래서 1년 지나서 또 선 하나 생기고, 그래서 3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자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이테잖아요. 그래서 요 넓이 같은 것들이 좀 넓다, 이렇게 넓으면 되게 온난한 시간이 많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꽃가루
화석은 어떤 뭐 원리로 알아내고 미생물에서 어떤 원리로 알아내고 이런 깊이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수업 시간이라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냥 고생물학자는 꽃가루 화석, 미생물 화석, 나무의 나이트헤드 가지고 연구해서 알아내는구나 정도 깊이까지만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고생물학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후를 알아내는구나 정도까지만 사실 알면 되고 하지만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얘네들 원리까지도 선생님이 좀 깊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빙하학자를 볼게요. 빙하학자는 당연히 빙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극지방을 가면 이제 있을 텐데 극지방을 가면은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지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빙하를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시추한다고 하는 거는 얘를 파내면은 이 빙하 안에 있는 우리가 공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기들이 빙하가 생성될 때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공기가 얼떨결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공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은 그 시대 때 공기 성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 안에 공기들을 분석해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를 연구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복잡한 놈 가지고도 알아내는구나 정도로만 우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하학자는 빙하 가지고 알아내는 건데 빙하 속에 있는 공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빙하 속에 있는 어떤 산소 동위 원소를 알아내기도 하는구나. 산소 동위 원소가 좀 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아내기도 하는구나 정도로만 우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는 이제 지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구 가지고. 그럼 뭔 얘기냐?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 원리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는 잠깐 동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낸다. 그 깊이까지 하면 됩니다. 우선 천문학자는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 변화로도 알아낸다고 합니다. 공전궤도가 뭐냐면은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이 있고 이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를 공전궤도라고 해요. 요 모양. 이 공전궤도가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 요게 공전궤도 모양인데 이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변하기도 하다가 다시 찌그러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뭔가 기후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공전궤도 모양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축 방향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전축 방향 변화는 얘기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요거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죠? 자전을 하는데 요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자전축이 이런 자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 자전축 자체가 이쪽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변하겠죠. 사실 자전축이 이렇게 자전축 자체도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우리가 팽이 생각하면 돼요. 팽이가 막 회전을 하다가 팽이가 이제 넘어질 때쯤 되면 막 그 회전축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도 이렇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축 방향의 변화로도 알아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전축 경사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조금씩 움찔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 조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다가 다시 이런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는 자전축 자체가 좀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들린다고. 그래서 조금 덜 기울어졌다가 크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전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축 자체가 사실 이렇게 회전도 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원리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우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공전궤도가 바뀌는 거가 있을 것이고 자전축이 바뀌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전축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경사각이 변한다는 거 이런 것들로 기후 변화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문자는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비과학자는 이런 것들로 알아내고, 천문학자는 이런 것들로 알아낸다. 이런 수준까지만 우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추가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걔네 새 학자들 말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냐면은 화석의 산소동위원소, 산소동위원소 또 있네. 그래서 화석에 있는 걸로도 알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빙하속만이 아니라 화석에 있는 거, 그리고 산호의 성장률, 그래서 산호의 나이테라고 하거든요. 산호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호도 성장을 해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산호의 성장률, 즉 산호의 나이테 가지고도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랑 조금 묶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문서 연구,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책 보고 알아낸다는 건데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좀 짜투리 얘기들.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대부분이 요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의 옛날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고생물학자가 알아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빙하학자들이 알아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천문학자들이 알아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얘들만 조금만 알아두면 되고 원리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페이지 쭉 넘어가면은 이제 열 에너지, 뭐 에너지 전환 쭉 나가다가 열 효율이라는 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식 하나 알아두는 건데 정말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단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열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열 기관이라는 것은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일을 시킬 거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 뭔가 우리가 우리 대신 일을 시키려고 해서 기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기계에다 뭔가를 입력해야지, 뭔가를 넣어줘야지 일을 하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게 이겁니다. 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고온의 열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넣어주는 목적이 뭘까요? 일을 시키려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이 일 쪽으로 나온다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넣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100 넣어서 그대로 1로 100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이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열을 넣으면은 일을 시키고 사실 어떻게 되냐? 찌꺼기가 나와요. 즉 나오지 않으면 좋을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요 찌꺼기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넣어서 고온을 넣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100% 이쪽으로 못 가고 찌꺼기로 이런 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요 경로가 많아야 좋을까? 요 경로가 많아야 좋을까?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많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넣는 값분의 일 시킨 걸로 나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온으로 100을 넣었어요. 근데 1로 100이 나왔어. 그럼 효율이 완전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100을 넣었는데 80이 1로 나왔어. 그러면은 효율이 아까보다 안 좋죠. 100을 넣었는데 한 50이 1이 됐어. 그럼 더 안 좋은 거고, 100을 넣었는데 10밖에 1이 안 되면은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는 거분에 요거 하면 됩니다. 즉 100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80이 나왔다. 1로 써.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0분의 80. 이게 효율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효율은 이게 는 값이에요. 는 값. 자, 는 값. 그리고 요거는 뭐죠? 나오는 값. 맞죠? 100분의 100을 넣었더니 80이 나왔어. 그러면 100분의 80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얘가 100을 넣었어요. 80이 나왔어. 그럼 100을 넣었는데 80이 나왔어. 그럼 20은 어디로 갔죠? 그렇죠. 여기로 짜투리로 나온 거잖아. 그죠? 다시 한번. 100을 넣었는데 80이 1로 나왔어. 그럼 20 어디로 갔지? 그럼 찌꺼기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이 얼마 쓰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는 거 놈에서 찌꺼기 놈, 요거의 차이가 사실은 얘일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을 넣었는데 1로 뭐가 나왔는지 몰라. 근데 찌꺼기로 20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1로는 몇이 나온 거죠? 80 나왔겠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곧바로 100분의 80에서 효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얘를 모른다면 간접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100이 나왔고 100을 넣었고 얘는 모르고 짜투리로 20이 나왔다.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선은 100 능가 100분의 그리고 1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였죠? 요놈이죠. 요놈 80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100 빼기 20은 100분의 80. 그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자, 는값 그리고 2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는값에서 짜투리 찌꺼기 요거를 뺀 값 그러면은 나온 거겠죠. 자, 이게 답니다. 열 효율은 그냥 이거보다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 앞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는 여기요. 자, 에너지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뭔 얘기냐? 에너지는 서로 계속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는 무조건 열 에너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고 뭐 위치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경로들이 다양한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들은 서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물론 모든 경로가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다가는 현재 열 효율이라고 해가지고 열을 집어넣은 거지만 사실 열 말고 다른 에너지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를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짜투리로 찌꺼기 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게 저거죠. 우리 자동차를 막 운전하다 보면은 이동하는 일을 하잖아. 이동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차가 열받죠. 이런 거야.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주입해가지고 요즘 전기자동차 전기 에너지를 넣을 수도 있겠네. 얘네들 예전에는 뭐 가솔린 넣어서 터트려가지고 에너지 내고 아무튼 운동 에너지를 넣어서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차에 넣어서 차를 이동시키다 보면은 찌꺼기 열이 나오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우선은 열 하나만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여기 넣을 때는 다양한 에너지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찌꺼기 열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옛날 기후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열 효율이라고 해서 공식 하나 배웠는데 정말 간단하다. 뭐냐? 집어넣는 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행된 에너지 그거의 분수 이렇게 하면은 열 효율이 나온다. 열 효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넣는 에너지는 꼭 열만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시험까지 마치고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세요.